어린 시절 로봇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설의 용자 다간을 비디오로 자주 봤고 다간 장난감을 가장 아끼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로봇은 유독 강렬한 추억을 남깁니다. 로봇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힘과 정의 그리고 상상의 세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MBC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 Z를 수입해 방영했는데 주인공이 로봇에 직접 탑승해 일체감을 느끼며 조종한다는 설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혁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 강력한 힘을 가진 로봇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미래와 진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영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TV 앞에 몰려들었고 장난감 가게에서는 마징가 Z의 모방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 성공을 본 다른 방송사들도 아스트로 강가,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등을 잇따라 수입했고 거대 로봇물은 단숨에 어린이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1976년 한국 최초의 본격 국산 로봇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브이가 극장에 등장합니다. 태권도를 무기로 삼는 한국형 슈퍼로봇 그리고 국산 로봇이라는 상징성은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태권브이의 성공은 단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극장판 속편들이 연이어 제작되었고 국산 로봇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제5공화국,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본 로봇물의 TV 방영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국산 극장용 로봇 애니메이션이 쏟아졌습니다. 공휴일이면 TV에서 극장용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을 방영해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들의 완성도와 창의성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국산 로봇 대부분은 일본 로봇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표절 수준이었고 스토리 역시 비슷하거나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로봇이 멋있었지만 작품 자체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산 로봇 애니메이션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1996년 방영된 녹색전차 해모수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고 2001년에는 한국 최초의 풀 3D 애니메이션 로봇물 큐빅스가 등장합니다. 큐빅스는 미국에서 키즈 워너브라더스를 통해 방영되었고 당시 해외 언론에서는 3D 애니메이션의 한 획을 그은 명작이라고 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계약 문제와 마케팅팀의 한계로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지 못했고 국내에서는 장기간 시리즈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작사 시네픽스는 외주 작업에 의존하며 근근히 버티다 2008년 시네픽스 제작자들이 레트로봇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레트로봇이 영실업과 손을 잡아 만든 것이 변신자동차 또봇. 2010년 등장한 변신자동차 또봇은 대한민국 거대 로봇물의 두 번째 전성기를 가져옵니다. 또봇은 자동차가 변신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콘셉트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실제 기아 자동차를 모델링하며 아이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완구와 애니메이션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전략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 2014년 비슷한 컨셉을 가진 헬로카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헬로카봇은 옴니버스 구조로 짧고 직관적인 러닝타임과 친근한 캐릭터 그리고 매 시즌마다 새로운 카봇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10년이 넘는 현재까지 시즌 16을 방영하며 장수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완구 시장에서도 성공을 이뤘는데 방영 초기 전국 장난감 매장에서 카봇 완구는 불티나게 팔렸고 시즌마다 새로운 카봇이 등장하면 곧바로 완구가 출시되며 수익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공룡 등 다양한 형태의 카봇들이 변신하며 활약하는 콘셉트는 아이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주었고 덕분에 헬로 카봇은 단순히 TV 애니메이션을 넘어 완구 시장의 핵심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실제 장난감 변신 과정이 애니메이션과 유사하게 구현되면서 아이들이 TV에서 본 로봇을 그대로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성공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진 만큼 헬로 카봇에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작정 새로운 카봇을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카봇이 매번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히 상품 라인업 확장을 위한 양산형 전략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의 문제입니다. 헬로 카봇은 기본적으로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긴 서사 구조나 인물 간의 깊은 관계성이 부족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재미로 충분했지만 시즌이 16개 이상 이어진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의 반복성이 두드러지고 캐릭터의 성장이나 감정적인 몰입 요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일부 팬들은 사실상 완구 광고를 위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 카봇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품의 주된 타깃이 어디까지나 아동층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복잡한 서사나 캐릭터 심리 묘사가 아니라 눈앞에서 멋지게 변신하는 로봇과 화려한 액션입니다. 그리고 헬로 카봇은 이 핵심 포인트를 지금도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봇이 등장할 때마다 어른들에게는 상술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번엔 어떤 멋진 로봇이 나올까 라는 설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점들은 카봇만의 문제점이 아닌 한국 애니메이션이 가진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구파리를 위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거대 로봇물은 헬로 카봇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원조였던 또봇은 대도시의 영웅들로 다시 부활했고 카드 배틀 요소와 로봇이 합친 메탈 카드봇, 캐릭터 디자인이 아동용인지 의심스러운 미니 특공대 등 아직도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을 위한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또봇이나 카봇을 좋아하는 키덜트 팬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래 남지 못하는 이유는 작품이 성장을 거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로봇을 성인이 된 지금도 즐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의 로봇은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한국 로봇물이 아이들의 꿈과 상상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향수와 울림을 주는 세대를 초월하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